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간고사 미리미리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2학기 개학하고 며칠 좀 있으면은 한 2주 있으면은 중간고사 시즌이 다가올 것 같은데 다음 주쯤인가? 네. 근데 중간고사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방법 혹은 시험, 무슨 시험이든 미리미리 준비하는 방법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모든 시험까지는 아니고 학교 내신을 위주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학교 내신은 어찌됐든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그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시험을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도 당연히 그 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이겠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출제자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수업 때 다른 거 안 하고 수업 때는 무조건 선생님 말씀을 잘 듣기, 수업 때 열심히 듣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솔직히 수업 안 듣고 교과서나 문제집이나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그 맥락을 파악할 수는 있는데 우리 출제자 선생님, 내 과목을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좋아하는지, 어떤 내용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지는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야만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수업 때 졸지 않고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들, 어떤 선생님이든 수업을 하다 보면은 강조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이게 중요하다 언급해 주시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더 투자를 해서 세세하게 알려준다거나 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게 좀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이런 걸 캐치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해서 교과서나 아니면 노트에다가 하나하나 정리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시험 기간에 다가왔을 때 얼핏 세어보면은 시험 문제 개수만큼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준비를 하면은 잘 맞출 수 있겠죠. 특히 학교에서 주관식 문제들은 특히 더 그래요. 분명히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혼자 하기는 물론 혼자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진정한 실력이지만은 나 혼자서는 하기가 어렵겠다 이럴 때면은 마음에 맞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조금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막 그냥 하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좀 공부에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을 같이 제가 적은 것도 공유를 하고 그 친구들도 서로 공유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나부터 잘 준비를 해놔서 상대방한테 뭔가 좋은 그런 이거 나올 것 같다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서로 뭐 품앗이 같은 느낌이긴 한데 서로 나는 이게 나올 것 같아, 나는 이게 나올 것 같아 이러면서 알려주고 또는 서로 문제를 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전주 주말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자습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빈 시간이 선생님 수업 시간 말고 오로지 다 우리 자습 시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자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목별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요, 1번은 무슨 전 과목 다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듣기.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두 다 알잖아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 다 출제가 된다. 자,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을 보면은 여러 과목 시험을 보잖아요. 막 대충 한 8과목 본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조금씩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해야겠지만은 8개가 모여서 양이 많은 거지 딱 한 과목만 보고 나면은 그렇게 많은 양이 또 실상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더 큰 시험을 준비하면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진짜 시험 범위가 제일 작은 시험이 내신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신 시험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어진 범위를 많이 읽어야 돼요. 좀 5회독, 뭐 10회독 이런 말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과목이든지 그 범위 내에 있는 거를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거를 5번씩 읽어주고 10번씩 읽어주고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내신 시험을 준비를 하면은 교과서, 학교 수업하는 교과서, 그리고 뭐 부교재가 있다면 부교재, 그리고 내가 따로 문제집을 사서 푸는 문제집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자, 이 5회독, 10회독의 기준은 뭐냐? 가장 먼저 교과서예요, 교과서. 자, 부교재, 문제집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교과서 내에서도 출제 빈도가 높은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형광펜 칠해서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렇게 막 찝어주긴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걸 한번 익혀둔 다음에 교과서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중요했다고 강조한 부분들과 이런 문제집에서 뭐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교과서를 볼 때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주고 추가로 더 적어주고 싶은 내용들, 이런 외부 교재에서 적어주고 싶은 내용들을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조금 더 적어주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교과서가 여기에서만 시험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까지. 그런 식으로 돌린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은 그 내용들이 이제 계속 보다 보면은 저절로 기억에 남게 돼요.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반복학습법이라 그러죠. 반복학습. 무슨 일을 하든 반복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자,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이렇게 반복학습을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들의 보기를 엄격하게 파악을 해줘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과서에는 문제들이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신을 시험 볼 때 어찌됐든 오지선다형 문제를 골라야 되는데 그런 데서 약간 문제들을 안 풀어보고 접한다면은 문제 푸는 스킬 같은 걸 조금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부집들을 푸는 건데 오제선다형을 보면은 1, 2, 3, 4번, 3, 4, 5번 옳은 것을 틀려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우리가 애매하게 찌르면서 맞춘 경우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근데 고득점, 뭐 100점을 목표로 한다면은 그런 애매한 것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애매한 것들을 확실히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 뭐가 틀렸고 뭐가 옳은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오른쪽에 혹은 여기 문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준비를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일단은.
자, 그리고 문제들을 이렇게 5개를 다 파악을 한 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은, 자, 학교 내신에서 특히 사회 과목에서는 그림, 도표, 이런 문제들이 출제 빈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주로 조금 더 파악을 했던 게 있었던 것 같고, 과학 같은 경우에서도 그림이나 도표, 이런 것들이 뭐라 해야 될까,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한 부가 자료가 되는 것들이 의외로 또 학교 선생님들한테 잘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을 위주로 좀 많이 봤고, 자,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보통 또 시험 준비 기간에 대해서 많이 묻잖아요.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나요? 뭐 2주 전, 3주 전, 4주 전, 한 달 전, 뭐 이렇게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은, 이거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일단 시간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 잘 돼요. 이거는 뭔가 사람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2주일 남았을 때보다 1주일 남았을 때가 뭔가 더 잘 되고, 일주일보다 3일 남았을 때 더 잘 되고, 뭐 이런 게 있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완벽하고 탄탄한 뭔가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아무래도 절대적으로 많이 봐야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한 달 전, 뭐 이때부터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는다면은, 일단은 그 전까지 조금 시험 범위까지 내용들을 한, 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 같은 거 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가볍게 읽어주기. 가볍게 읽어준 다음에, 그러면서 한 일주일 동안 여기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보고, 여러 과목들에 대해서 조금 전략이나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런 포인트를 조금 잡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이제 제가 들어간 것 같은 경우에는 한 3주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개념을 익히고 어느 정도의 감이 파악이 됐을 때, 한 3주 전부터 저는 약간 문제집 같은 거를 같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가볍게 읽어주고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을 사서, 이제 제가 이렇게 앞에서 가볍게 읽었던 내용들에 더해서 이 문제집을 보면은, 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과서 출판사가 아닌 경우에는 뭐 다른 내용들이 더 나와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내가 배웠던 수업에서는 전혀 안 나온 내용인데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시간이 부족하면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봐도 되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그냥 한번 혹시 모르니까 봐주면서 넘어가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문제집에서도 중요한 게 강조된 포인트들 있죠. 이 강조된 포인트들을 우리가 앞에서는 이렇게 슬렁슬렁 읽어가면서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집에 있는 강조된 것들은, 이 문제집에 만드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책 만드는 사람들 진짜 엄청난 전문가들이고 이쪽 분야에서만 계속 일을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그게 얼마나 빈출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은 잘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노란색으로 형광펜이 칠해져 있다거나 중요하다고 체크가 되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출제 빈도가 상으로 체크가 되어 있다거나, 자, 이런 문제들은 확실하게 잡아두고 넘어가 줘야겠죠. 자, 이렇게 문제집을 여러 과목들 돌리면서 하다가, 자, 이때부터 일주일 전까지는 계속 이 문제집들 여러 권 풀어보고, 문제집들도 제 기억에는 과목당 한
두세 권씩? 그럼 풀었던 것 같아요. 과목당 두세 권씩. 자, 평균 세 권이었나? 자, 어쨌든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시간이 남는 만큼 적당하게 갖고 와서 풀어주는 거죠. 뭐 시간이 많으면은 내가 한 권 더 풀어보고 싶다 하면 더 풀어보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다. 이러면은 3주일 전부터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해왔다면은, 자, 빠르면은 일주일 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빠듯하게 한 5일 전, 3일 전, 이때부터는 이제 웬만한 문제들 다 풀어보고, 그리고 개념들을 다 익혔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복습을 하는 거죠. 자, 틀렸던 문제들 다시 한번 봐보고, 그리고 내가 그 문제 풀면서 오답 체크를 해놨었는데 그래도 뭔가 기억이 잘 안 남는다거나 그랬던 내용들, 그랬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훑어주는 거예요. 3주 전부터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문제를 다시, 3일 전부터는 웬만하게 다 문제들을 푸는데 급급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내신 준비를 위해서 해왔던 것들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렇게 점검을 해준 다음에 비로소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남았다 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말을 했는데 오답 노트 있죠. 오답 노트. 오답 노트를 다시 한번 이 점검한 거에서 빠진 게 있나 없나 오답 노트 읽어보고 문제집이랑 책 넘겨가면서 더 내가 주의를 해야겠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하루 전에 문제죠. 하루 전. 자, 하루 전에는, 자, 이때는 다 정리를 하고, 이때는 그냥 자기가 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를 선택해서 보면 돼요. 보통 내신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3과목? 평균 3과목 정도 보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내가 특히 취약했던 과목에 더 집중을 해서 봐주고,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루 전에 늦게 자는 거, 하루 전에 내가 이거 못한 것 같아 이래서 늦게 자는 거, 이거 절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내가 시험 준비를 그 전부터 빠듯하게 못 해놔서 여기를 아예 읽어보지도 못했다 하면은 그렇게 밤새서 봐야 되는데, 자, 이거는 솔직히 벼락치기 하는 사람들이 늦게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면은 벼락치기? 뭐 하루 전날에 이렇게 밤새서 더보기 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컨디션 갉아먹고 내일 시험 보는데 약간 해롱해롱 하면서 보느니, 그리고 시험 뭐 보통 한 3일 보잖아요. 3일 동안 계속 봐야 되는데 첫째 날부터 이렇게 늦게 자버려서 패턴이 다 깨져버린다. 그러면은 3일 동안 시험 내내 피곤하고 그 다음 과목들 공부하기 힘들고 정말 악순환이 그야말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벼락치기가 습관이고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진짜로 고득점을 노리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한 아니면 효율적인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한다면은 미리미리 조금 더 움직이는 게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많이 봐야 되고 미리미리 해야 되고, 이건 진짜로 벼락치기해서 시험 공부해서 시험 잘 나왔다, 성적이 좋다, 그래서 얘는 머리가 좋은 것 같아, 부럽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여유있게 준비를 해야 돼요. 물론 시험 공부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고 싶으면은 해야죠. 어쩌겠어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나보다 공부 더 늦게 시작하고 한 일주일 전부터 공부한 얘, 벼락치기 한 얘가 더 잘 나왔다. 그럼 열불 나죠. 열불 나. 근데 그게 뭐 누구를 탓할 게 아니고, 모르겠어요. 공부 그렇게
그래도 우리는 나만의 스케줄대로 꿋꿋이 밀고 나가줘야겠죠. 그래야지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 보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나만의 그런 공부법이 정립이 돼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뭘 어찌하든 나는 나대로 해서 이만큼 받고 쟤는 쟤대로 해서 이만큼 받고 뭐 이런 것들이 학생 때부터 그냥 단념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 이런 거 가지고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자, 수업도 열심히 들어야 되고 책을 자주자주 읽어줘야 되고 문제 오답 노트 잘 해줘야 되고 자, 그리고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가, 자, 이런 걸 얘기해봤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공부하는 장소 같은 것도 조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장소 아니다, 공부하는 장소도 말하고 뭐 그냥 꿀팁, 잠 깨는 법, 아니면 집중이 안 될 때 뭐 하는 법, 이런 것들 조금 더 얘기해 봐야겠어요. 집중 안 될 때.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는 장소가 일단은 의외로 학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 집중력에 큰 영향을 미쳐줘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내 방에서는 계속 놀기만 하는 방으로 인식이 돼 있으면은 방에 와서 공부가 잘 안 돼요. 왜냐면은 나는 방에서는 자고 핸드폰 만지고 게임하고 이런 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공부를 하려고 한다? 주변에 놀거리도 많고 나는 방에서는 이직거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공부만 하는 장소를 내가 딱 정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장소에 들어가면은 나는 다른 것도 안 보고 공부만 한다. 이런 거를 새롭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그런 장소가 없다 하면은 이런 장소를 내가 새롭게 만들어주고 설정을 하고 거기서만 꿋꿋이 해 나가는 거. 그런 게 또 의외로 좀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중학생 때까지는 방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때 제가 방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게임하는 것도 컴퓨터도 거실에 있고, TV도 거실에 있고, 그때는 또 핸드폰도 그렇게 스마트폰 있던 시대가 아니어서 핸드폰으로도 뭐 많이 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방에서는 그냥 뭐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긴 되어서 잘 했는데, 그래도 이때 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저는 방문을 열어놓고 공부를 했어요. 방에서 할 때는.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괜히 그냥 방문 열어두면은 나 스스로도 그냥 조금 더 경계심을 갖고 뭐랄까 긴장감을 갖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 뭐 그런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방에서 공부할 때도 그때 뭐 문 닫고 있으면 괜히 핸드폰으로 친구들하고 문자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자, 그랬던 것 같고, 자, 그래서 고등학교 2학 때부터는 이제 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했죠. 공부하러 도서관 갔다 올게, 이렇게. 근데 또 공부하는 장소가 사람마다 개개인이 달라요. 왜냐면 카페 같이 좀 열린 공간에서 주변에 적당한 소음이 있는 게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독서실처럼 딱 내 칸 하나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서만 오롯이 할 수 있는 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어떤 게 잘 되냐면은 여러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좀 독서실처럼 칸막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뚫려 있어가지고 아, 옆에 사람은 이런 공부를 뭐 계속 집중해서 하고 있다, 뭐 이런 공간이 저는 좋았어요. 자, 그래서 저는 도서관을 선호했고, 그래서 자리에 앉을 때도 저는 약간 주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뭐 옆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핸드폰 만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저도 괜히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완전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막 책 두껍게 읽고 무슨 진짜 중요한 시험을 공부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나도 이 사람들이 집중하는 만큼 나도 한번 보겠다. 그런 식으로 도전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성인 아저씨들이나 막 형 누나들이 진지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옆으로 일부러 가서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장소를 자기가 맞게 설정을 하되 일단 이 장소에 가면은 오롯이 다른 거 안 하고 핸드폰 가방 속에 넣어버리고 공부만 할 수 있는 그런 고정된 장소가 있는 게 효율적이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지금도 그래서 일부러 나한테 맞는 공부 장소를 찾아서 일부러 가죠. 왜냐면은 방 안에 있으면은 또 노는 거에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른 잠 올 때, 집중 안 될 때. 자, 이럴 때는 저는 어떤 걸 했냐면은 저는 이럴 때 운동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운동 싫어하는 사람들 뭐 다 다르긴 한데 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희가 남자, 여자 분반이어서 남자 반에 이렇게 있었는데 얘들이 막 이제 운동 붐이 좀 이니까 팔굽혀펴기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좀 잠이 온다 싶으면은 얘들이 뒤에 일어나서 뒤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데 서서 공부를 하겠죠. 자, 이럴 때 약간 뭐 스쿼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무릎 굽히고 기마 자세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몸을 힘들게 하면은 잠이 깨긴 깨요. 근데 몸을 힘들게 하면 나중에 더 피로해지는 단점도 있긴 한데 그 순간에 깨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또 잠이 온다, 눈이 온다 이러면은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세수 한번 하고 왔어요. 세수 한번 하고 눈을 마사지를 이렇게 쫙 해줘요. 눈 마사지. 그래서 눈을 좀 비벼준 다음에 눈 감고 눈의 피로도를 좀 풀어주기 위해서. 근데 의외로 눈에도 혈관이 되게, 눈 주변에도 혈관이 되게 많아서 눈 주위 마사지 하는 게 이 눈의 피로도를 풀어주는데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 하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눈 마사지를 하고 잠을 깨고 와서 더 공부를 하고. 자, 그리고 저는 또 이것도 사람 각각의 차이가 있긴 한데 저는 차 마시는 걸 좋아해서 자, 잠 깨고 차를 마시는데 차를 완전 뜨거운 물에 타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거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막 몸에 열도 확 올라오고 조금 더 몸이 차분해지면서 잠도 좀 잘 깨고 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생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대학생 때는 약간 화한 느낌의 조그마한 캔디 같은 거 있죠. 좀 막 민트 향 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씩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이거 하나 사놨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래가지고 이런 거 먹으면서 잠을 조금 더 깨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는 학교라는 점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은 주변 친구들이죠. 이거는 진짜로 100번 말해도 안 아까울 소중한 친구들. 주변 친구들이랑 학교 내신을 공부하면은 아무래도 뭐 내가 1등급이면 얘가 2등급이고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좀 경쟁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저도 중학생 때, 학생 때는 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들 그냥 똑같은 대입을 위한 혹은 고등학교 입시를 위한 그런 것들을 경쟁하는 상대고 우리 학교 내에서만 경쟁 상대지 넓게 보면은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나랑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은 선생님한테 수업 듣는 소중한 애들이니까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돕고 서로 같이 놀고 공부도 같이 하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잘 나왔으면 축하해주고 이게 쉽지만은 않은데 이렇게 했으면은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학생이 되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중간고사 미리미리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지금 아무래도 학생 시절에 이런 시험들, 내신 시험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고 부모님 등살에 떠밀리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소리 듣고 친구들이랑 괜히 비교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 분명히 이만저만 아니게 받을 거예요. 학생들한테 가장 큰 스트레스긴 한데 이런 것들을 조금은 가볍게 생각하고 조금 더 넓게 다른 큰 세상 경험하면서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학생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